박영국 목사님, 이진영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 김효식 장로님도 거기 계시는 저희 교회 김효식 장로님. 아, 서울지역에. 네. 우리 이경혜님은 누구세요? 예. 김영수님이고. 일단 혹시 얼굴 보여주시면 소개 시간 잠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파교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광고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는 겁니다. 아, 예. 청파교회. 청파교회. 네, 감사합니다. 청파교회 교인은 아닌데 저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청파교회 온라인 예배를 계속 같이 드리면서 저희 교회 예배도 드리면서 이렇게 그 광고를 접하게 돼가지고 환경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예,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제일교회 김효식 장로입니다. 네, 전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막 이제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우리 또 서울제일교회에서 이렇게 귀하게 또 자리를 또 장비하고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2021년 녹색교회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우리 서울 지역 녹색교회들이 주관을 하게 되었고, 특히 우리 서울 제일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 진행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잠깐 오신 분들 잠깐 소개를 잠깐 하고 한 5분 정도 소개하고 메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략 인사하셨고요. 우리 안홍택 목사님 잠깐 인사. 예, 반갑습니다. 고깃교회 안홍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광일, 제가 글씨가 안 보여서 지금 소리가 꺼져 있습니다. 아하, 예, 켜졌네. 서울제일교회 이광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제일교회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제일교회 김영일 권사님, 네, 차 안에 계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 급한 볼 일이 있어서 바깥에 나왔습니다. 서울제일교회 생명환경부장 맡고 있는 김명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향민교회 김희연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가운 얼굴들 많이 계시네요. 여기서 인사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세천교회 이주영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로는 대전이 제일 먼데 계신 것 같아요. 이주영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네, 그리고 얼굴은 안 보이지만 우리 김영수님, 네, 반갑습니다. 고깃교회 김영순 장로님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직 안 나오네요. 예. 네. 네, 참여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일단 시간이 되어서 발표를 시작하고, 오늘 발표되는 내용들은 이제 녹화해서 나중에 유튜브로 올려서 또 다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이 캠페인 처음부터 기획하시고 또 주관하고 계시고 이진아 목사님께서 이 캠페인의 목회적 활용이라는 주제로 해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이진아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 귀한 자리를 녹색교회 네트워크에서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제가 빨리 앞에서 이야기를 열어야 뒤에 있는 토론들을 또 이제 재밌게 하실 것 같아서 또 뭐 중간중간 또 아직도 많이 못 들어오셨으니까 뒤에 있는 분들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일단 먼저 얘기를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캠페인의 어떤 저희가 기획 의도를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이게 어떤 내용으로 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했는지 하고,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저희 녹색교회 네트워크 정도라면 아마 이 정도는 한번 좀 같이 더 모색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몇 가지 제안을 덧붙여서 오늘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오늘 주신 시간이 한 30분 내외여서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이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캠페인을 준비하게 된 것은 결국 기후위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좀 심각한 문제로 야기가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 문제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이게 뭐 단순하게 뭐 탄소 배출의 문제 뭐 그렇게만 접근을 할 수 없는 게, 정말 우리 사회 전체 구조가 뭐 경제 시스템, 문화, 뭐 여러 가지 우리 어떤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형태가 지금 의 결과로서 이 기후위기가 만들어진 거고, 특별히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 또 어떤 정치적인 또 그 여러 국가적인 불평등으로 인해서 이런 기후위기 상황이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더욱더 심각한 결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좀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의 해결책은 단순하게 탄소를 줄여 나가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우리의 삶에, 우리 어떤 경제나 뭐 사회, 정치 모든 면에서 정의로운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그리고 단순히 어떤 뭐 사회적 정의를 넘어서는 생태적인 정의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어떤 문명의 전환의 상황이구나라는 그런 좀 고민과 인식이 있었습니다. 뭐 생태적 전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그것만 가지고도 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로마서 12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와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태적 전환의 어떤 근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어떤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 경제, 그리고 교회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남의 것을 뺏어서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뺏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약탈과 지배의 문화로부터 벗어나서 서로의 생명을 가장 우선시하고, 경제가 아니라 생명이 우선시되고, 그리고 상호 의존의 관계로 그런 시스템으로 변하는 그러한 전환이 생태적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교회가 좀 앞장을 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 당장 이 생태적 전환의 당면 과제는 그래서 뭐 탄소 중립을 이루는 것,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고, 그리고 뭐 더 나가서 이제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해서 지구의 기후를 안정화시키는 거겠지만, 사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좀 회의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홍택 목사님께서 그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오늘 또 녹색교회 네트워크 방에 많이 글을 올리셨는데, 정말 특히 한국 사회가 이 탄소중립에 있어서도 정말 너무 무관심한, 그저 과거의 그 녹색 성장만을 지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어떻게 타개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교회에서부터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고민으로, 사실은 이 녹색교회가 한국 교회의 어떤
처음 마중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이라는 것은 결국 JPIC, 정의와 평화와 창조세계 온전성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기에 이 녹색교회들이, 우리 녹색교회들이 지구 생명체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존재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탄소 중립에 좀 앞장을 서고, 그래서 나아가서는 말씀드린 그 생태적 전환의 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고민을 하면서 올해 환경주의를 사실 주제도 좀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으로 저희 올해 환경주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준비하고, 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이제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라는 기후위기 대응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회색에서 녹색으로, 탐욕에서 은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라는 그러한 세 가지 방향 속에서 창조세계를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생태적 전환의 어떤 구체적인 지금 당장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캠페인으로 한국교회 탄소중립 캠페인, 생명의 초록발자국 캠페인을 지난 4월이었죠. 지구의 날부터 이 환경의 날까지 7주간 동안 한 주 한 주 이제 좀 저희가 오픈을 하면서, 그리고 특히 5월 달에 이제 한국교회 NCCK에서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할 때 이 캠페인도 함께 저희가 소개를 하면서 이미 몇몇 교단에서는 이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캠페인을 교단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캠페인은 7개의 영역, 식, 의주, 교통, 에너지, 문화, 경제, 이 7가지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탄소 배출을 줄여 나갈 것인가라는 과제를, 각 그 해의 과제를 만들어서 저희가 2030년까지 이거를 10년 동안 좀 계속 좀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캠페인입니다. 근데 이 3개의 영역에서 저희가 탄소 배출을 줄여 나가는데 각자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차원,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실천할 수 있는 차원, 그리고 나가서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가 실천할 수 있는 차원, 그 3가지 차원에서의 각각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식이주, 교통, 에너지, 문화, 경제 7가지 영역의 3가지 차원이니까 전부 21가지의 사실 미션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정도를 가지고 정말 10년 동안 좀 앞으로 내년엔 조금 더 강화된 목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상황을 보고 더 이제 심화된 목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인데, 이 캠페인 내용이 사실은 여러 지금 사회단체에서 또 뭐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는 그 캠페인들을 좀 종합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교회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 이런 것들을 좀 자신 있게 함께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저희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인데 영상이 재생이 한국교회 탄소 중립 캠페인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이게 줌으로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강한 식생활, 기후 미식. 우리의 밥상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줄이고 건강을 살리는 기후 미식을 실천합시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패션 문화, 슬로우 패션. 우리의 옷장을 유행에 따르는 패스트 패션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잇는 슬로우 패션으로 채웁시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삶의 태도, 미니멀 라이프. 진정한 필요를 생각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교통수단, 녹색 교통.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자전거와 공공교통을 이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입시다.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적 재생 가능 에너지, 그린 에너지. 오래된 냉난방 기기의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기존 탄소 배출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지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문화생활, 녹색 서재. 불필요한 데이터 소비를 줄이고 책을 읽거나 사람들을 만나봅시다. 또한 숲을 복원하고 가꾸어 갑시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제도, 생명경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이 없는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생명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으로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데 앞장섭시다. 예, 영상이 줌으로 어떻게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요 영상과 함께 이 캠페인에 대한 7가지 캠페인 각각의 영상이 기환현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언제든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영상 파일이 필요하신 교회에서는 말씀을 하시면 기환해서 파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먹는 부분,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기후 미식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식생활인데, 사실 농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탄소 양도 사실은 상당한 양이지만, 이 농산물이 이송되는 과정, 또 운송과 또 이제 보관하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이 그 통계마다 좀 다른데, 심지어는 한 25%까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음식에서 어떻게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인가라는 것은 지금 좀 단기간에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채식과 로컬 푸드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채식을 함께 참여하자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서 지금은 교회가 다 공동 식사를 못 하고 있지만, 이제 조만간 교회가 다시 예배가 회복돼서 예배를 드릴 때 좀 교회 안에서도 채식 중심의 식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이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컬 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배출이 꼭 유기농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사용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농촌교회가 로컬 푸드 교류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또 좋은 여건이 사실은 교회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녹색교회 몇 가지 좀 이제 제안을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녹색교회 이런 좀 채식을 좀 권장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좀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될 텐데, 사실 교회 젊은 층들도 있고 또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도 있는데,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에서 식사를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게 상당히 좀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좀 이렇게 교회 좀 어른들이 이 교회 젊은 층 채식 음식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레시피 같은 거를 교회에서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요. 특히 이거는 좀 한번 녹색교회 네트워크에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녹색교회 교인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한번 SNS, 이게 뭐가 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한번 좀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로 이렇게 자랑할 만한 채식 레시피, 그런 거를 한번 공유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색교회 네트워크가 권역별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 지역별 녹색교회가 한번 그 로컬 푸드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창하게 만들 게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감자를 만든다 그러면 보통 이 감자가 팔릴 때 서울 농산물 시장으로 갔다가 또 다시 지방으로 팔려 나가면서 이제 탄소 배출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런 거 없이 요 지역의 감자를 그냥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좀 구매를 해주자, 그런 좀 간단한 그런 좀 이야기들이 한번 좀 나눠지면 어떨까, 지역별 녹색교회 네트워크에서. 특히 저희 아마 개인적인 인연으로 또 그 생협의 채식 라면 같은 것도 구매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을 지역별 녹색교회에서 한번 좀 아예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운동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패션 부분입니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패션 문화고, 사실 섬유에서 이제 빨래를 할 때 우리 미세 플라스틱의 한 3분의 1 정도가 우리 섬유 세탁을 할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좀 막는 것과 동시에 이게 쓸데없이 만든 옷으로부터 배출되는 탄소를 줄여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얘기했고, 그래서 그것의 내용이 이제 슬로우 패션, 패스트 패션의 반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박한 옷장을 만들자, 좀
뭐 이제 화려한 옷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옷을 입자라는 거고, 그리고 옷을 수선해서 입는 그런 재활용의 문화를 좀 만들어 나가자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좀 녹색교회 몇 가지 제안을 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녹색교회 SNS가 좀 만들어져서 사실 지금 녹색교회 안에 이 재활용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몇 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뭐 당근 마켓처럼 온라인으로 수선을 주문하거나 아니면 그 재활용 아이템을 좀 공유해서 그런 지금 이제 그 초록 가게들을 조금 운영되고 있는 초록 가게들을 좀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없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몇몇 교회를 방문해 봤더니 요새 나눔 냉장고를 설치한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 입구에 냉장고를 하나 설치하셔서 남는 음식을 갖다 넣기도 하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음식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어려운 분들이 그런 나눔 냉장고, 그리고 또 교회 입구에 그 설치해 놓으면 이제 또 택배 기사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물도 꺼내 드시고 뭐 하는 그런 나눔 냉장고를 설치하는 교회들이 여럿 있었는데, 한번 그것 좀 발전시켜서 나눔 옷장을 교회 입구에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옷을 내가 아니면 갖다 놓으면 필요하신 분이 갖고 와서 그냥 자유롭게 입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좀 오래 이제 적치가 된 옷 같은 것들은 모아서 이렇게 녹색 가게에 전달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정말 우리의 옷장을 비우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마스크 벗고 예, 나중에 잡혀가도 모르겠지만 일단 벗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 부분인데요. 미니멀 라이프는 어쨌든 우리의 삶을 좀 단순소박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성인 1인이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평생 만드는 양이 32톤인데 이게 30평짜리 아파트를 가득 채울 만한 그런 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덜 사고 오래 쓰자,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를 좀 활성화하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건 이미 교회에서도 뭐 아나바다 장터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 또 녹색교회 안에서는 막 일회용품을 그렇게 막 티나게 펑펑 쓰는 녹색교회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요건 일반 교회에서 좀 더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녹색교회는 좀 이 정도 한번 더 그래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녹색교회 SNS를 통해서 좀 녹색교회 전체적으로 공유 물품을 좀 이렇게 확보해보자. 예를 들어서 저희 녹색교회 안에 공방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목공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런 그 공방의 핵심은 공구 아닙니까? 근데 그 공구들이 없어서 이걸 다 또 구매를 하고 뭐 그럴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과 함께, 교회 안에도 이런 또 공간을 마련해서 뭐 공구나 유아용품이나 아동도서 같은 것들은 정말 한 시기에 보고 별로 필요가 없어지는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교회들이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샵은 지난번에 한번 녹색교회 네트워크에서 또 간담회를 한번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도 이게 간담회 쭉 보면서 이게 너무 처음부터 막 거창하게 좀 있어 보이게 출발하려면 이게 좀 머리 굴릴 게 참 많은데, 뭐 허가도 내야 되고 뭐 그런데 그냥 뭐 작고 소박하게 하는 거라면, 그냥 또 교인들끼리 이렇게 또 즐겁게 나누는 거라면 그렇게 또 뭐 허가를 내고 하는 과정 없이라도 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작고 소박하게 시작하면서 그거를 좀 차차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교통수단입니다. 교통수단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이 한 20% 정도가 됩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뭐 2030년 내외로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이제 퇴출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전기차 같은 경우도 석탄화력 발전에 전기를 사용한다면 전기차도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교통수단은 자전거, 그리고 최대한 공공교통망을 확충하는 게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자전거 주차대 수리함 같은 거를 설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교회에서 자전거 타고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또 뭐 교회가 자동차 없는 날 같은 거를 정해서 같이 좀 상징적으로 지키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것도 녹색교회에 대한 제안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없는 주의를 한번 녹색교회에서 좀 다 같이 한번 만들어서 지키면 어떨까? 지금 뭐 9월 7일이
우리나라가 제안해서 하는 푸른 하늘의 날 그런 건데 푸른 하늘이 되려면 자동차 배기가스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 창조절 기간에 한번 교회별로 자동차 없는 주일. 근데 사실 농촌교회에서는 자동차 없는 주일이 되면 거의 예배에 참석하기 힘드시니까 또 그럴 땐 카풀 같은 거를 또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을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린 자전거 수리대 수리함 같은 것도 설치하면서 최근에 전기 자동차를 사려고 해도 충전소가 없어서 차를 못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한번 공공 전기 자동차 충전소 같은 거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아마 지원 사업으로 이게 아마 설치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 같은 곳에서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교회의 어떤 또 이미지나 또 교회 앞으로 또 자동차를 바꿀 때도 교인들이 또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5번째는 그린 에너지입니다. 지금 에너지는 뭐 그레이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죠.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것들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이 서울제일교회도 햇빛 발전소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 교회인데 이런 햇빛 발전소를 더 많이 설치하고 우리가 그리고 또 에너지를 줄이는 절전소의 역할을 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자라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내용은 뭐 보시면 간단히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었고요. 이것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이제 그 그린 에너지에 대한 제안을 녹색교회에 한번 또 드리자면 최근에는 이제 그 설치형, 그 패널형 그 햇빛 발전 패널과 함께 벽면에 부착할 수 있는 그리고 옥상에 바로 시공 이렇게 뭐 스티커처럼 붙일 수 있는 그런 플렉시블 그리고 필름형 태양광 패널도 상당히 좋은 또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물이 낡아서 또 지붕 모양이 일정치가 않아서라고 너무 이렇게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한번 좀 알아보셔서 햇빛 발전을 하는데 좀 상징적으로 교회가 참여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탄소 중립 사업 중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앞으로 그린 리모델링에 지금 투입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가 에너지 제로 건물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좀 진단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녹색 서재입니다. 이 녹색 서재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문화 생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게 영상 대신 책을 읽자라는 거고 또 숲을 가꾸자 이 2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사실 이게 그 줌으로 저희가 하고 있을 때 많은 데이터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통신 산업에서 또 상당량의 이 탄소 배출이 사용되고 있고 여러 산업 중에서 통신 산업이 탄소 배출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뭐 영상을 볼 때 너무 고화질로 보지 않는다는 등 오래된 메일을 지운다는 등의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함께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TV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좀 책을 많이 읽는 시간을 갖고 교회 도서관을 만든다거나 또 함께 또 나무 심는 일들을 또 정원을 가꾸는 일들을 교회와 함께 하자는 그런 내용의 캠페인을 만들었고요. 또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것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교회별로 이런 뭐 독서 모임이나 좋은 소모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녹색교회 SNS 차원에서 좀 더 확대를 해서 뭐 작은 교회별로는 좀 그게 힘들지만 좀 몇 사람 이게 녹색교회 네트워크 전체가 모여서 같이 책을 읽고 또 그러면은 좀 인원이 되기 때문에 책의 저자를 직접 초청해서 저자와의 대화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질 수 있게 있을 것 같고요. 이따가 아마 쌍샘 자연교회에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녹색교회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뭐 숲 가꾸기는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뭐 은총의 숲 가꾸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한 가지 고민이 또 있습니다. 최근에 뭐 부산 공항, 부산 지역의 가덕도 공항, 또 뭐 새만금의 공항, 지금 뭐 새 공항을 짓겠다고 지금 뭐 난리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과거에 했던 것처럼 해외여행을 비행기를 이렇게 많이 타는 여행이 과연 가능한가 좀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좀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비행기 타는 여행을 뭐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거가 아니라면 정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같은 거리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국내선 비행기는 다 지금 없애겠다 뭐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는 정도니까요. 그래서 뭐 이제 코로나 끝나면 다 해외여행 가야지라는 게 아니라 코로나 끝나도 여행은 정말 평생의 해외여행은 한두 번 내가 정말 가보고 싶은데 가겠다 그런 좀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제가 뭐 시간이 막 급해서 막 너무 이야기를 막 서둘러서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중요하면서도 제일 또 이 일들의 기반이 돼야 되는 것은 생명 경제, 생명의 경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경제 시스템을 생명 중심의 경제로 바꾸지 않으면은 사실은 뭐 우리가 종이컵 적게 쓰고 뭐 텀블러 쓰고 여행 적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한 결과를 가질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탄소 배출이 없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이미 세계 교회에서 이야기되고 있었던 이 생명의 경제에 대한 고민을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텐데 처음부터 이 수위를 높이면 어려울 것 같아서 올해 좀 목표는 우리가 좀 녹색 투자를 하자. 어차피 우리가 뭐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주식 투자죠 하시고 여러 투자를 하는데 가급적 탄소 배출이 없는 투자 그리고 좀 윤리적인 투자를 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우리들도 함께 참여하자는 그런 내용을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적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뭐 교단에 또 여러 기금들 또 뭐 이렇게 연금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탄소 배출을 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되지 않도록 감시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그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그런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그런 고민에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생활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을 교회에서 직접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사회적 경제의 육성에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녹색교회 몇 가지 좀 적극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뭐 당장 뭐 이게 뭐 투자하는 걸 이렇게 뭐 자본주의의 어떤 뭐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사용되는 돈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녹색 투자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의 경제를 이루는 것일까에 대해서도 좀 한번 녹색교회 안에서 좀 고민과 함께 그런 방안들을 한번 좀 자리를 마련해 보면 좋겠다는 좀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저기 뭐죠? 그 제로 웨이스트 샵 그 얘기를 할 때 어떤 제로 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고 있는 청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 청년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청년이 정말 가게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내면서 이 제로 웨이스트 샵을 운영을 하려니까 뭐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는 거죠. 뭐 사실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반 조그만 카페 같은 것도 이게 뭐 다 이렇게 집주인들 인테리어 업자들 좋아하는 일 시키고 그 건물주 좋아하는 일 시키고 이제 다 끝나버린 청년들은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빈터터리가 되는 건데 좀 녹색교회가 그런 인큐베이팅의 역할을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해도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교회마다 일정한 공간은 가지고 있고 또 교회 안에 그런 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좋은 인프라들이 많이 인적 인프라들을 갖고 있으시니까 교회 한 공간을 그런 교회가 직접 제로 웨이스트 샵을 운영해도 좋지만 그런 걸 정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청년이나 아니면 그런 사회적 기업에 그 공간을 좀 일정 기간 무료로 하면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내주거나 아니면 또 교회가 갖고 있는 또 은퇴하신 뭐 장로님들 또 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중에는 뭐 사실 그런 또 좋은 뭐 무역 기업이나 일반 회사에서 경험이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 역할을 또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교회가 갖고 있는 또 많은 네트워크들을 또 이 친구들이 새로운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나눠 봅니다. 예, 저희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 요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캠페인과 관련해서 예장총회 사회봉사부와 함께 지금 작은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소책자를 만들어서 아마 그걸 PDF로 다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장센터정의위원회에서 올해부터는 요 소책자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요 소책자를 그냥 이 글씨도 작고 너무 작은 책이어서 그 조만간 아마 이게 그것을 이렇게 리딩북 형식의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 15분, 20분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또 그 유튜브를 통해서 활용해 주시면은 교회에서 이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캠페인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막 두서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이따가 토론을 위한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고 오늘 제 얘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이신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 행사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이 캠페인을 지금 각 교회 단위로 좀 실천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이 주제를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교회에서 7주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새기면서 교인들이 이런 지침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 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도들이 이제 많이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이진영 사무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이런 제안들을 결국은 각 교회에서 실천해 나가는 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미 이제 우리 서울제일교회에서 이 운동을 이제 이미 한번 하셨고,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서울제일교회 정원진 목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고, 이어서 쌍샘자연교회 백영기 목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각 교회가 15분씩 발제를 해주시면은 그 이후에 이제 토론할 텐데요. 혹시 토론 전에 질문 사항 있으면 채팅창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또 대답을 해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원진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제일교회 정원진입니다. 15분 동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일교회가 걷는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이라고 제목 붙였는데요. 먼저 저희 교회가 2018년에 녹색교회가 된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본 동경에 있는 니시카타마치 교회라고 하는 교회와 40년이 넘게 자매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쿠시마 그 사고가 있은 다음에 두 교회가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교환하는 그 한일 합동 수양회에서 탈핵 운동을 공동 실천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시가타마치 교회에서 탈핵을 하려면 태양광 발전을 해야겠다, 그래서 먼저 설치하셨고요. 그것을 보고 와서 저희가 이제 탈핵 실천 모임도 결성하고 또 원전 탐방도 하고, 이런 와중에서 교인들이 뜻을 모아서 2017년 8월에 교회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녹색교회가 본격적으로 되자, 그래서 이제 녹색교회가 되기 위한 녹색교회 10계명을 열심히 실천했고요. 그래서 2018년에 녹색교회로 선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몇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간단히 소개하면, 일단 20kW 햇빛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23,000kWh의 발전량과 약 1년에 수익금 750만 원 정도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발전되는 양을 우리 교우들이 공동수사를 하시면서 볼 수 있도록 모니터를 통해서 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주 발행하는 주보에 또 일주일 동안의 생산량을 저희가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도 다 하시겠지만 저희도 환경주의를 성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 녹색교회들과 함께 생태정의 공동 기도문을 매월 첫째 주일날 그렇게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주일 때는 이제 오후에 환경주일 그 생태 강연에도 늘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년과 올해 사순절 탄속 음식을 참여했고요. 이 40일 동안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 전 교인들이 다 이제 실천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주보에도 싣고 그 다음에 매주 교인들 카톡방을 통해서 그 주가 시작될 때마다 각 개인에게 실천 과제들이 배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묵상집도 함께 배포해서 그냥 탄속 음식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탄속 음식의 신앙적 바탕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옥상에 공동체 정원을 조성해 있는데요. 태양광 판넬 밑에 이제 의자와 테이블을 설치해서 좀 휴식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꽃과 나무도 심어서 지역 사회 주민들을 위한 공동체 정원과 텃밭을 조성했습니다. 작년엔가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해서 약간의 지원도 받았는데요. 저희 교회도 이제 많은 돈을 매년 이제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 서울시의 지원도 받아서 공동체 정원이, 저 사진은 작년 사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거보다는 훨씬 더 올해 더 많이 발전된 모습으로 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색교회가 되면서 저희가 생명환경부가 과거에는 생명환경위원회가 사회부 산하에 있었는데 이제 생명환경부를 독립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생명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이것저것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농촌에 있는 방동교회와 자매관계를 맺고 우리가 이제 그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농산물 직거래도 하고 또 저희들이 이것저것 이런저런 교류도 하면서 이제 그 농촌과 이렇게 하나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생명환경부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 중에가 이제 옥상 텃밭 아까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텃밭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몇 명 이상이 모이면 안 돼서 더 작은 소모임으로 그룹을 만들었는데 도시농부반이라고 만들어서 도시농부반이 텃밭 농사를 주재하고 있는데 제가 명목상은 반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소그룹이 움직일 때마다 교회에서 이제 그 약간의 경력금 같은 걸 지원해서 각 소그룹이 이제 활동하는데 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종이 음식 같은 걸 하고 일회용품을 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저 사진에 보시면 예배실 양쪽에 저희가 좀 예배실이 앞뒤로 길쭉한 게 아니라 좌우로 길쭉한데요. 그래서 이 양쪽에 이 대형 모니터를 2개 설치해서 모든 행사 현수막을 없애고 다 모니터로 이렇게 이 교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배 순서도 다 싣기 때문에 종이주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종이주보를 배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 왼쪽 옆에 보면 종이급식 실천 신청표 그래가지고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종이주보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결석한 주에 저희가 주보를 집으로 매주 우편으로 보내는데 그때도 우편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그냥 받을 것인가 이런 이메일이나 아니면 카톡으로 첨 파일로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저희가 그 친환경 용지, 그 재생 용지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생태 달력 지금 기관연에서 나오는 달력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종이컵을 다 없애서 스탠커로만 사용하고 있고 일회용 비닐은 과거에 이제 뭐 공동식사하고 음식이 나오면 비닐에 싸줬는데 이제는 집에서 각자 빈 반찬 용기를 들고 와서 거기다 싸가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모든 교회들이 다 하겠지만 저희도 봄, 가을에 아나바다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옷 같은 게 계절이 시작되기 전에 여름 전에 또는 겨울 전에 이렇게 봄, 가을로
이제 많은 옷들도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가져다가 저희가 그 아나바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그걸 이제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한 다음에 남은 물건은 또 다 이 강남 자활센터로 기증해서 이제 그쪽에서 다시 또 아나바다 바자회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서부터 저희가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작년에 기완연에서 그 시작한 다음에 저희가 올해서부터 저희 교회 차원의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좀 더 철저하게 전개해야겠다 그래서 몇 가지 더 구체적인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까지는 저희 서울제일교회가 녹색 교회가 되고 그다음에 녹색 교회로서 정착하기 위해서 애써 왔다면 올해서부터는 전 교인이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서부터 저희가 이 수요 온라인 소모임으로 그린반을 운영했는데요. 우리 지금 발제해 주신 이진영 목사님이 작년 연말에 발행하신 그 그린 엑소더스를 저희가 함께 읽고 매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이론적인 이제 공부를 한 거고요. 그걸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태 문제에 관련된 영화들을 보고 또 토론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한 6개월 이제 8월 달에는 지금 조천호 선생이 이제 지은 파란 하늘 빨간 지구를 또 읽고 저희가 신도회별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천호 교수의 그 강의 동영상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개를 보면서 책을 읽지 못하는 분들은 그 1시간짜리 강의 동영상 2개를 듣는 것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가 2021년 전교인 기후위기 비상행동 실천 과제를 4가지를 정했습니다. 그 당회에서 결정해서 온 교우들이 1년 동안에 서울제일교회 교인들은 누구나 다 이것을 실천하자 이렇게 결의를 한 건데요. 그래서 권고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린반에서 읽었던 그린 엑소더스를 교회 서재에 꽂아놓고 교회 서재를 통해서 나머지 교인들이 그것을 이제 돌려가면서 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 되기 전에 모두 그린 엑소더스를 다 일독하는 것을 권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만 탄소 금식을 했는데 이걸 이제 365일 내내 탄소 금식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순절이 끝나고 바로 저희는 아까 이 초록발자국 운동을 연이어서 계속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7주 끝난 다음에는 또 이제 다시 반복해서 저희가 매주 실천 과제를 주보에다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한 번 과제를 주면 일주일 내지 2주 동안 그것을 계속 실천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몸에 습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 실천 과제를 줍니다. 그리고 탄소 금식을 하면 당연히 이제 뭔가 절약이 될 텐데요. 그 절약한 돈을 몽골 은총의 숲에 나무 한 그루 이상씩 심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그루씩은 다 심는 거고요. 이제 또 금식을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비용을 절약하신 분들은 뭐 5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이렇게 헌금을 해서 몽골 은총의 숲에 나무 심기에 저희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탄소 금식을 하고 여러 가지 실천을 해도 사실은 정부의 정책이 바뀌고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어떤 법이 통과된다든지 해서 근본적인 제도의 변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개인적인 실천뿐만 아니라 이 생태환경 단체를 통해서 국회에 압력을 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그 단체들을 무조건 다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단체에 가입을 해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금 권합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의 계획을 위해서 한 교우가 반드시 한 생태환경운동단체에 가입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적극적인 이 생태 활동가들도 양성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KNCC하고 그 NCK하고 기완연하고 한국교회 생태정의 아카데미를 올해 봄학기, 가을학기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원하는 사람들을 이제 받아서 이제 지원자를 받아서 지금 3명이 수강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이제 그 장학금을 지급해서 그분들이 이제 수강하는 것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행동학교에도 이제 가입해서 그렇게 수강하고 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기완연에서 환경 강좌나 기후위기 정책 포럼 등을 할 때 저희가 늘 주보에 광고하고 교우들이 시간 되시면 꼭 참석해서 강좌와 포럼들을 이렇게 듣고 전문적인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대외 활동에도 나름대로 참여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지금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 수요기도회에도 저희가 이제 매달 한 번씩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교회 교우들도 적극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요. 그리고 지난 7월 달 그 수요기도회는 저희 교회가 기후위기와 방사성 오염수로 고통받는 창조 세계를 위한 기도회를 주관해서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에서 교인들을 넘어서서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홍보 작업을 할 것을 요청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시내에 위치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유명한 냉면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할까 했는데 그걸 저희가 계획을 하자마자 이제 4단계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그걸 실현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저희 교회 앞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이제 대로기 때문에 거기에 양쪽에 지금 하나는 시민들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는 정부에 주는 메시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교우들이 의견을 막 수렴해서 지금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게 가장 좋고 효과적일까 해서 이제 2개의 현수막을 대형으로 이렇게 저희가 제작해서 지금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고요. 이제 나중에 4단계가 지나게 되면 저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일정 시간마다 이제 그 1인 시위를 통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마 오늘부터 시작된 창조주를 잘 지키고 계실 텐데요. 저희 교회도 물론 저희 교단이 늘 지켜왔기 때문에 이제 창조주를 지켜왔지만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절 에큐메니칼 운영위원회가 자료집 펴낸 것을 여러분도 다 받으셨을 텐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자료 중에서 그 주기도문과 창조절 공동기도문을 저희가 원래는 이제 9월 5일서부터 10월 4일까지가 에큐메니칼 창조절인데요. 저희가 10월 10일 날 일본 니시가타마치 교회하고 합동 수양회를 하고 그 주제도 저희가 그 생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주까지 한 주 연장해서 저희가 매주 주보에 그러니까 예배 순서에 창조절 주기도문과 창조절 기도문을 온 교우들이 함께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창조절 기간이기도 해서 저희 교단 남순도의 주일이 9월 셋째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다른 주제가 아니라 생태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강사를 모시기로 해서 이번에는 기완연 상임대표이신 양재성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양 목사님께서 기꺼이 초대에 응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일 날 양 목사님을 모시고 또 증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9일하고 10월 10일 날 그 한인합동 수양회가 있는데 일본 자매교회와 함께 이 10월 10일 주일 예배는 저희가 녹화해서 일본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주제로 예배를 지금 마련하고 있고 또 설교도 준비하고 있고 모든 순서도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일본 자매교회하고 연대한 것이 지금 40년이 넘었다고 그랬는데요. 원래 작년에 개최해야 되는 한일합동 수양회를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가 올해 온라인으로 저희가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교회에서 주최할 차례인데요. 일본 쪽에서 생명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역할, 에콜로지 인류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제를 내걸고 일본 측에서 이제 주제 강연도 하고 양 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실천도 발표하고 또 토론하면서 우리가 각 교회에서 또 한일 양국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논하고 매번 이제 수련회를 할 때마다 저희가 합의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합의문을 만들면 그 합의문을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회 뒤에 게시판에다 붙여놓고 이걸 우리가 얼만큼 실천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한일합동 수양회가 개최되었을 때 2년 동안 우리가 2년 전에 합의했던 것을 얼만큼 지켜왔는지 양 교회가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약간의 이제 긴장감과 강제력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좀 요 정도 저희가 이제 실천하고 있는데요. 뭐 다른 교회 보니까 저희보다 더 훌륭한 교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좀 송구스럽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서울제일교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서울제일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발표하는 PPT 자료를 채팅방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실천 가능한 대로 이렇게 좀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쌍샘자연교회 백영기 목사님께서 이제 청주에서 직접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백 목사님께서 이제 자료 공유해 주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네, 저도 그냥 서 없이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쌍샘 자연교회인데요. 저희 교회가 세 가지 주제를 함께 안고 갑니다. 영성 자연 문화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가능하면 생태 영성, 또 생태 자연, 생태 문화 이렇게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교우들과 함께 공동체로 또는 신앙과 삶으로 만들어 가려고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셨듯이 매년 6월 첫째 주일날 환경주일 예배를 자체적으로 드리고 있고, 또 이제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는 청주에 있는 녹색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공부하면서 좀 더 나은 창조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환경주일 예배를 드리고 녹색교회 연합에서 플로킹을 했던, 그러면 쓰레기 줍기와 기후위기 알림을 가졌던 사진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대화 모임인데요.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뭐 주니어도 있고 시니어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시니어가 말한다, 주니어가 말한다, 또는 그 지향점과 다양성, 이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 환경 문제에도 같은 교회 아니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이 좀 계셔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좁혀갈 수 있을지, 또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을지,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그 주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같이, 작년부터 올해같이 이렇게 코로나로다가 함께하지 못하면서 다수가 모이는 게 아니라 소수가, 또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족들로 이렇게 와서 평상시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의 하나로 교회 주변, 교회와 도서관에 있는 둘레길을 만들기도 하고, 또 교회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녹색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또 나무를 심는 거라든지,
또 앞에 있는 산에다가 이렇게 움막을 지어서 생태 기도실 이런 것도 만들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실과 이제 교회는 공간에 저희들이 꽃을 사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러한 들꽃, 뭐 풀꽃, 또 풀잎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교회 장식을 하고요. 뭐 그나마 안 될 때는 화분을 놓고 쓴다든지 일이 없으면 너무나 또 삭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철에 어울리는 또 제철에 나는 이러한 풀꽃, 들꽃 이런 것들로 교회 예배당과 또 공간을 장식합니다. 이건 저희가 시골에 들어오던 2002년,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일인데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자연학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연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고 또 배우게 하고 자연의 그 놀라운 세계를 맛보게 하는 정말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고요. 또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에게도 이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건강교실인데요. 뭐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먹거리 문제와 더불어서 삶의 그 패턴과 스타일을 바꿔내는 이런 모든 것까지 그래서 이 건강교실도 뭐 이렇게 계속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마다 가져서 교우들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이학교인데요. 아이들에게 여름에는 봄, 여름, 가을은 자연학교를 하지만 겨울에는 이제 그럴 수 없어서 겨울에는 놀이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뭐 친구의 소중함이나 또 몸의 건강함이나 또 이 공동체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놀이학교 1박 2일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주일날 오후에 뭐 공동체 밥상 있잖아요. 공동 밥상, 이제 생명 밥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 같이 하는 거지만 그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가졌고요. 그래서 함께 만들 수 있는 것도 함께 만들기도 하고 또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남자분들에게 요리 교실을 열어서 남자들도 요리에 좀 재미를 붙이고 또 참여하고 그래서 이 음식이 그냥 받아만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도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일들입니다. 주말 농장 사진입니다. 교회 학교나 또 자연학교나 또 구역이나 또 뭐 한 가정별로나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봄이 되면 각자가 분양받은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또 거두는 그런 주말 농장입니다. 이것은 노화 공방을 중심으로 하는 일들인데요. 생활문화 장터입니다. 지역에 있는 농산물도 있고 또 공방에서 만든 물건도 있고 또 손으로 만든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고쳐서 내놓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냥 공산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만들어내거나 또 생산해내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어가는 그러한 생활문화 장터이고 또 아나바다 장터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그런 뭐 보따리 시장 같은 것도 있어서 가능하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나누고 또 함께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건 노화 공방인데요. 노화 공방에서는 뭐 목공이나 또 도예나 바느질, 염색 이런 것들 그래서 마을 공방 개념이기도 한데 필요한 것들을 함께 만들기도 하고 또 고장난 것들을 이렇게 고쳐 쓰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주문하거나 협력해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해결해가는 그런 공방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랑방 카페인데요. 교우들과 함께 황토로 지은 사랑방 카페입니다. 무인 카페고요. 그리고 뭐 커피보다는 주로 지역에서 나는 주변에서 나는 꽃차를 중심으로 차가 채워져 있고 누구나 쉽게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저희 교회가 공부방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살림 공부방으로 두 번째 학교는 민들레 학교로 이제는 그 단비
교육문화 공동체로 이렇게 대안학교와 산촌 유학을 준비하고 있고 또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오늘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오늘 가졌는데요. 이 교육이 얼마나 또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지 또 교육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바꿔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문화 공동체 담비입니다. 이것은 그 도서관 앞에 있는 야곱의 식탁이라고 하는 밥집이었는데요. 소박하지만 건강한 밥상 그렇게 운영이 됐던 건데 지난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문을 닫았다가 아예 문을 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공간이 비어 있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책방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산촌 생태 책방, 생태를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산촌 생태 책방이고요. 그 책방 2층에는 이제 북스테이입니다. 방이 4개가 있어서 가족이나 개인이나 또 작은 모임에서 와서 책과 함께 1박 2일 쉬어가는 그런 산촌 책방과 북스테이입니다. 이것은 그 책방 한쪽에 있는 제로 웨이스트입니다. 청주에 있는 그 다리놓는교회와 함께 또 그쪽에 도움을 받아서 함께 문을 여는 그러한 제로 웨이스트 알맹 상점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도서관에 설치된 태양광 햇빛 발전소입니다. 청주시에서 70% 지원을 받았고요. 자부담 30% 이렇게 해서 전체 한 15kW 정도 되는 햇빛 발전입니다. 해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쓰고 있는 전기 한 50% 정도 이렇게 보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생태자연도서관 본문입니다. 이현아 목사님이 녹색 서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셔서 이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작은 도서관을 열었고요.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는 사실 이런 일들이 별로 없었던 건데 작은 도서관 또는 주민도서관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책을 빌려주고 또 독서 활동도 하고 작가 만남도 하고 또 지역의 문해교육이라고 해서 한글을 가르치거나 뭐 이런 것들도 하기도 했고요. 이러다가 저희가 2002년도에 지금의 이제 시골 마을로 이사 오게 되었죠. 이곳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도서관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뭐 책을 볼 사람도 없고 또 유동인구도 없고 마을이 뭐 크지도 않고 다른 건 몰라도 이 정말 도서관은 정말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도서관을 접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접어서 이제 책도 나눠주고 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도 사람 사는 마을에 이 작게라도 도서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도서관 하나 있다는 것이 마을의 부가가치랄까요? 우리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뜻을 모아서 도서관을 우리가 하나 갖자. 그렇게 뜻을 모았고요. 그러면 조그맣게 우리 도서관 하나 지어서 운영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일이 보니까 10년이 걸렸더라고요. 10년 동안 계속해서 준비하고 홍보하고 또 행사하고 이러면서 도서관 지읍니다. 도서관 세웁니다. 우리가 계획한 도서관은 생태 자연 도서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부 공연이나 기부 강연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축제 같은 걸 열어서 끊임없이 후원자를 모집하기도 하고 또 이런 도서관이 세워진다는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10년에 걸쳐서 후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16년에 도서관을 완공해서 재개관을 했죠. 도서관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면서 저희가 정한 것은 작지만 전문 도서관으로 가보자. 그 전문은 생태, 자연, 환경 전문 도서관으로 가보자 이렇게 정했고요. 그래서 모아진 책, 구입하는 책, 우리가 관리하는 책은 이렇게 생태, 자연, 환경과 관련된 그러한 책과 자료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져 있고요. 지금은 이제 청주시 시립도서관과 함께 이렇게 함께해서 상호대타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오지 않고 집에서 이 그 홈피를 열어서 직접 들어가서 책을 주문하죠. 그러면 사람이 오지 않고 책이 그쪽 마을까지 이렇게 갑니다. 물론 저희도 또 우리가 필요한 책은 그냥 집에서 주문해서 집에서 받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생태자연 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환경 전문 도서관이지요. 그래서 우리 마을과 또 우리 교우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게 전문성을 띈 만큼 찾아가는, 또 찾아오는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이 녹색 세상 또는 이 창조의 아름다운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훼손되거나 망가지지 않는 그 일에 생태도서관이 좀 자리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녹색 서재 또는 이 환경 생태 도서관은 말 그대로 환경, 생태, 기후 등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잖아요. 사실 책만큼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녹색교회들이 할 수 있다면 이게 도서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교회 한켠에 또는 어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어떤 길목에 녹색 서재를 하나 만들어서 우선 조그맣게, 지금은 이 환경과 또 생태와 관련된 책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그 생태적인, 환경적인 녹색의 이런 정신을 담은 책들이 지금은 모든 분야에 다 있더라고요. 교육이든 또는 어떤 뭐 경제든 또는 뭐 문화든 하여튼 이런 모든 면에 다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정말 책과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우들이 많이 접하고 가까이 할 수 있게끔, 또 필요하면 빌려가거나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길목이나 또는 한켠에 녹색 어떤 그런 서재를 만들어서, 워낙 요즘도 책들이 많이 뭐 나오기도 하고 흔하게도 구입 또 뭐 구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통해서 이 환경의 문제를 좀 접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또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작가가 됐든 활동가가 됐든 또 시민이 됐든 이웃이 됐든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환경을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또 그가 쓴 책이라든지 뭐 활동 등을 이렇게 좀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단순히 환경적인 책만이 아니라 또 활동가나 작가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넓은 그런 공부와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한 사람과 책만이 아니라 그 책과 사람을 통한 뭐 강좌가 됐든 또 대화가 됐든 이야기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결국은 우리들의 어떤 그 삶의 실천이나 활동으로 생활 속에 녹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풀어갈 수가 있겠죠. 저희도 도서관을 지으면서,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책을 이렇게 대여주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어떻게 하면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까? 책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면서 그것을 우리들이 어떤 현실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 관련 그런 어떤 작가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을 이렇게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그 왼쪽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그 원주에 있는 고진아 목사님 사모님이시죠. 권포근 님이신데 그 잡초 치유밥상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모셔다가 같이 강좌 듣고, 마침 이제 시기가 맞지 않아서 하지 못했지만 제가 갔을 때 잡초를 가지고, 잡초만 가지고 이렇게 비빔밥을 만들어서 대접을 받았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일상에서 또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 모든 잡초들이 다 먹을 수 있다는 거, 먹게 된다는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그 환경 생태 도서는 또 나름대로 분류를 정하죠. 그래서 생태 이론, 생태 철학, 생태 사상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요. 또 생태 중에서도 이제 뭐 숲과 또 식물, 나무 이런 것들을 또 모아서 그쪽에 또 한 콘을 만들기도 하고, 동물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하기도 하고, 또는 과학과 환경이 또 하나 엮일 수도 있고, 또는 생태적인 문화, 생태적인 뭐 공동체, 마을 이런 것들을 또 하나의 코너로 잡아서 그런 또 소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또 정말 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아가야 하는, 멈추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더 대안적인, 조금 더 바람직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생태 도서관 또는 녹색 소재는 오늘 우리 모든 녹색 교회들에게 또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환경,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10월에 들어와서 이제 쌍샘 자연교류 이름을 바꾸고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제 창조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그 모든 섭리와 뜻을 담아 두셨기 때문에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정말 교회가 다른 어떤 환경단체나 뭐 시민단체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녹색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꾸준히 늘 오고 가는 그 공간과 자리에 이런 환경 생태의 어떤 녹색 소재를 만들어서 뭐 직접도 되고 또 간접적으로라도 이 환경의 문제에, 기후의 문제에 접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네, 시간 제한 때문에 다 못 들어서 아쉽습니다만, 네, 이제 저희가 발제하신 분들에게 질문을 하셔도 좋겠고요. 또 지금 들으시고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주셔도 좋겠고요. 앞으로 한 20분 정도 저희가 시간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함께 토론하고 말씀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는 질문 들어온 게 없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좀 이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캠페인과 관련해서 좀 더 제안을 해 주신다던가 나누실 말씀 있으시면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을 드시면 음소거 해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자료를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뭔가 좀 안 맞아서 자료 받고 싶으신 분은 그 채팅창에다가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그 이메일 주소로 오늘 그 PPT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오늘 발표된 자료들이 사실 거의 다 그러니까 우리 이진호 목사님 발표하신 자료들이 다 PPT나 동영상 형태로 다 있으니까 자료를 마음껏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침묵이 어려우니까 이진호 목사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보다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어느 교회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지 혹시 가능하시면 좀 아까 처음에 들어오시기 전에 인사하신 분도 계시긴 한데요. 영상 켜실 수 있는 분은 켜시고 잠깐 인사라도 그냥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예. 아까 인사 안 하신 분들 이렇게 자발적으로 인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인사 안 하신 김일영 목사님 잠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문박교회 김일용 목사입니다. 오늘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아카데미가 열리는 걸 알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제 들었고요. 그리고 서울제일교회하고 쌍샘제일교회에서 너무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따라할 수 어떤 것을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훌륭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화면 켜주신 고미진님 혹시 나누실 말씀 있으시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성문박교회 전도사 고미진이고요. 네, 오늘 생명의 초록발자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 이메일 주신 분들 네,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사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고 저희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기는 했지만 사실 교회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고민이 좀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서울제일교회의 그 사례를 보면서 아 이게 참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 있겠구나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이렇게 하실 때 교인분들의 반응이 사실은 어땠는지 목사님이 계속 또 이렇게 뭐 탄속 음식 프로그램 또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캠페인 계속 진행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우리 교회 맨날 이렇게 이것만 해 막 좀 그런 좀 약간 반발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았을까 사실 걱정도 되고 그랬어요. 네. 저희 교회 교우분이 말씀하신 예,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교우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시죠 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 거의 격주로 지금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그러네요. 솔직히 이 정도면 질릴 만도 하신데 사실. 인소거 해제 주신 이광일 권사님, 목사님. 이광일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광일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아, 이광일이요? 네네, 이광일 목사님. 아니, 우리 권사님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교인들 경우는 글쎄 형편이 되는 대로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뭐 불평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거고, 예, 자랑할 일은 아닌데 뭐 자랑해도 되지만 하여튼 하려고 하는 그 의지들은 다 있는 거고요.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이제 좀 열심히 하시는 분, 못 하시는 분은 있어도, 예. 그래서 뭐 무리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이렇게 진행을 해오는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이제 목사님 칭찬까지 한다면 그 목사님의 훌륭한 지도력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형편대로 참여해서 잘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즘 그 국민일보에서 녹색교회 돌아가면서 이제 인터뷰에서 기사를 실잖아요.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 교회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인터뷰하지 않았는데 그 기자분이 뭐 모든 걸 제가 기획해서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교인들을 푸시해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나중에 기사를 읽고 좀 약간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기 전서부터 서울제일교회는 이런 일들을 쭉 해오고 있었고 제가 와서 조금 더 거기에 이렇게 그 뭐랄까요? 좀 더 자주 강조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점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그 교우분들이 자발적으로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추진력을 가지고 움직여 주시는 것이 있어서 뭐
그 힘으로 이제 나갔죠. 그래서 이제 그 기사는 그 좀 보수적인 복음주의권 교회 출신 기자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담임 목사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약간의 편견을 갖고 쓴 기사라서 국민일보를 읽고 그렇게 느끼신 분들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녹색교회 중에서 그 담임 목사님 혼자서만 환경운동 하시는 분이 사실은 많은 것 같은데 이 서울지역에 참 특별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생명환경부장이신 김명일 권사님 여기 함께 하시는데 한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쎄. 우리 생태 전도사로 좀 예, 뭐 저희 교회는 워낙 거기 학부적인 분위기여서 이제 책 읽기 모임을 굉장히 많이 자주 갖고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사실 뭐 이게 따라가기가 급급할 정도로 저도 뭐 책 읽기를 좋아하지만 워낙 이제 그 정도로 하여튼 저기 공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것이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어느 정도로 실행에 옮길까 하는 것은 좀 이제 미지수이거든요. 저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완화가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이제 교회에서 모임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교회 점주에서 어떤 피켓팅을 하는 그런 신행 이제 그리고 교회에서 뭐 식사를 할 수 있을 때 식사에서 정말 이제 제로 웨스트 그리고 이제 육식을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 그러니까 실행에 옮기는 것이 과연 이제 관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교인들의 마인드는 워낙 뭐 목사님이 설교 시간과 이렇게 여기 자체적으로 책 읽기 토론회에서 마인드는 굉장히 이제 이런 필요성은 전부 다 공감하고 있는데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제일교회 사례가 저희 지금 녹색교회 네트워크에 좀 미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고요. 지금 녹색교회 네트워크 그 카톡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교회 대표로 이제 뭐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근데 저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고민 중에 한 가지도 사실 교회의 환경부서를 또 담당하고 계신 또 평신도 분도 계신데 또 그런 분들이 함께 또 네트워크로 이렇게 또 서로 사례를 교류하고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목사님들끼리의 네트워크와는 또 다른 어떤 역동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또 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아까 사실은 제가 발표할 때 녹색교회의 SNS를 만들자는 거는 좀 평신도들의 녹색교회 내가 다니는 그 교인으로서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또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런 일들을 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못하는 것들을 조금 더 큰 녹색교회 네트워크라는 서로 이렇게 마음과 행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더 큰 공간에서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녹색교회 네트워크에서 좀 한번 진지하게 좀 이렇게 고민과 모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사실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목사 혼자서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함께 해나가면 좀 고맙습니다. 네, 뭐 일부러 시간을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녹색교회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께서는 오늘 이제 발제 기초로 해서 뭔가 각 교회별로 이 캠페인을 한번 실행을 한 번씩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좀 우리 녹색교회 네트워크 단톡방이나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캠페인, 이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이라는 이 캠페인 자체를 좀 이렇게 널리 좀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저는 이제 봉원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9월 창조절 기간에 어쨌든 7주를 정해서 지금 7가지 테마가 있는데 한 테마다 한 가지 실천사항을 전 교인이 다 같이 좀 이렇게
그 실천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좀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걸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현아 목사님 좀 뒤늦게 얼굴을 보여주셨는데 혹시 나눌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이번 행사를 기획하는데 많이 애를 쓰셔주셨는데.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기완연에서 이 기완연은 아니고 녹색교회 네트워크 이거 담당하고 있는 실무 보고 있는 이현아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 100명 제안으로 했는데 100명이 안 돼서 너무 속상하고요.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은 그냥 사실은 그 초록 발자국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실천으로 만들어 갈 건가, 교회 안에서 활용할 건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목회 현장을 사실은 저희 같은 실무자들은 다 알지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점점 더 이렇게 좀 더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원진 목사님네 서울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총력을 기울여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뭐 쌍샘자연교회는 뭐 그 이전부터 또 워낙에 이제 선구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잘해 오셨고, 그래서 저는 그 모든 활동을 다 소개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 녹색 서재에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별히 주력하고 있는 부분들의 이야기를 녹색교회가 좀 나누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번에는 서울권역에서 한번 주최를 했고, 그리고 쌍샘자연교회를 서울권역 교회들이 초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니 다음번에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녹색교회들이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하셔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도 좀 해주시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초대도 해주시고 하면서 소통하고 그걸로 좀 더 확장해 가고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를 그러니까 자리에 기회를 못 드린 다른 교회들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런 자리들을 좀 더 마련해 볼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캠페인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본래는 서울 권역 주최를 해서 우리 모든 권역들이 함께 참여하려고 했는데 이번 한 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행사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행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못 나눈 말씀 마지막 한 말씀 하실 분 있으시면. 그 이현아 목사님께서 그 단체 사진 하나 찍어야 된다고 부탁하셨는데 아직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네. 화면을 안 켜고 계신 분들은 화면을 켜주시고 가능하면 오늘 행사의 마무리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다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3-4분 정도 더 열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하시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냥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 화면을 잘 비춰주시고요.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2020년 교회 아카데미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일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발제해 주신 이진영 목사님, 정원진 목사님, 백영기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